사전적으로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손과 손목을 사용해서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던지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또 쳐봤어요. 그랬더니 캐스팅은 일찍 던져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던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일찍 던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스트는 던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가 캐스팅합니다 이런 게 누구를 섭외하다도 있지만 던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던진다, 던져라 이런 캐스팅을 해라. 근데 일찍 던지지 마라 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니까, 의미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거 그러면 언제 던지냐, 체중 이동을 해놓고 던진다. 근데 이게 엄청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던져라가 아니고 일찍 던지는 사람은 체중 이동하면서 던지면 되는 거고, 너무 늦게 던지는 사람은 일찍 던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저도 이런 영상 같은 거 이제 뭐 참고하려고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요, 백스윙 올라왔어요. 그럼 일단 수직 낙하만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분들한테 좋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슬라이스 나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정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연습이 너무 과해지면 또 훅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던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싱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하체 분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상하체 분리는 사실 백스윙 때 하는 거다, 다운스윙 때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 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만큼 싱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백스윙이 올라왔으면 이미 몸이 꼬였죠. 우리가 여기서 하체를 같이 돌리면서 백스윙 하는 게 아니고 하체는 잡아두고 백스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하체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다운스윙 때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동작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같이 돌면 상하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백스윙 올라왔으면 막 이렇게 돌리면서 때리라 이런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이 올라왔으면 이미 상하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같이 돌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던지냐? 백스윙 올라왔을 때 같이 돌잖아요. 돌면 이미 여기서 체중 이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거의 동시에 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은 백스윙이 올라왔는데 내려놓고 던지고가 아니고, 여기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왔어요. 제가 체중 이동 하려면 나가죠. 나가는 동시에 이미 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로 비유를 해볼게요. 야구를 공을 던진다라고 할 때 던지는 거랑 나가는 게 동시에 나오는 느낌이지 이렇게 안 던진단 말이에요. 조금 비유를 과장해서 하자면 이렇게 와서 다 내놓고 야 이제 여쯤 돌았지? 던져?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야구공도 이렇게 채찍처럼 이렇게 뒤로 눌러놓고 같이 던지는 느낌인데 뒤에 찢어져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면서 던지는 것 같지? 실제로는 디딜 때 던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몸이 꼬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디딜 때 던진다 해도 무방하다.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내려와서 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던지는 거 맞는데 체중 이동만 하고 던지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에 뒷받침하는 게, 이런 트랙맨 같은 걸 찍어보면 약간 디딜 때 그냥 늦게 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늦게 던진 거예요. 막 끌고 와서 던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은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너무 뒤에서 던지고 돌린다 이러면 그럼 공이 또 이렇게 감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을 맞추려면 중간이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일부러 오히려 스텝을 좀 밟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을 힐업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는 왼쪽 힐업을 해놓고 펴질 때 뒤꿈치가 닿는 느낌으로 때리면 좀 타이밍 잡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살짝 힐업을 했다가 임팩트가 나올 때 빵! 딛는 거예요. 이거를 트레이닝 해주시면 체중 이동이랑 던지는 템포를 맞추는 게 좀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
로리 맥길로이나 이런 영상을 많이 보면 치고 나서 하체가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마추어 분들은 계속 돌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백스윙 올라왔으면 그냥 잡아놓은 상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계속 돌라 그래요. 그러니까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거리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뿐더러 모양도 보기도 좋지도 않고, 네, 실제로 타이밍 맞추기도 너무 힘들다. 왜냐면 몸이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펴줘야 할 때를 못 찾아요. 그래서 싱크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디딜 때 딱 뒤꿈치가 딱 붙으면서 치려고 하면 하체가 멈추죠. 그래서 이것도 자세 연습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뒤꿈치 살짝 떨어진 걸 디딜 때, 디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 이동 되죠? 그때 같이 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이렇게 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안 아프게 맞는 법에 대해서 막 설명한 걸 봤는데, 안 아프게 맞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뻗어졌을 때 맞으면 아파요. 들 뻗어졌을 때 맞으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복싱 하다가 가까이 붙는 거죠. 아프면 붙는 거예요. 예, 안 아프게 맞으려고.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펴졌을 때 세지 부어졌을 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펴졌을 때 때리려고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너무 막 구부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이 펴져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럼 백스윙 올라왔으면 다시 펴줘야 돼요. 근데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안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몸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더 숙여지죠. 예. 원래 우리는 힘을 낼 때는 일어나면서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숙여지면서는 힘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임팩트 할 때 숙여지는 느낌을 가져가기보단 펴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던지는 포인트는 시작에 던지는 느낌이 좋고 체중 이동은 딛는 느낌이 있으면 되게 좋다. 그래서 오히려 뭐 스텝을 밟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짜 골프 빼고는 다 스텝이 기본이에요. 근데 왜 저는 골프만 기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스텝을 밟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체중 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체중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정확도가 손목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손목을 쓰면 안 돼라고 하는데, 손목을 올바르게 쓰면 지금 페이스 앵글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지금 손목 쓰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쓰면 열리고 닫히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는 쓰면 안 되고 이렇게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쓴다던가 그리고 축이 이동한다던가 이게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체중 이동을 이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엉덩이를 한번 보세요. 체중 이동 안 하려고 하면 제자리에 돌라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요. 여기서 다시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치려고 하면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치니까 스피나웃이 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회전하면 오히려 꼬임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나는 동작이 나오려면 스텝을 어느 정도 밟아주면서 던지는 타이밍은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던져요. 여기서 바로 던지면서 나가는 느낌으로 펴지게. 네, 맞아요. 팔하고 손목이 같이 펴지게. 근데 이게 망치질 한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손목이 먼저 꺾이고요. 그 다음에 팔이 꺾이고요. 이제 내려칠 거예요, 못을. 그때 어떻게 해요? 손목이 먼저 펴질까요? 아니면 팔이 먼저 펴지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펴지면서 빵 때리면 되는 거예요. 빵 하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 손목, 팔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이 펴지면서 손목을 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면 손목이 펴진 거잖아요. 네, 그래도 드로우도 걸리고 그리고 임팩트도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지금 가져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텝을 살짝 밟아주면 가동 범위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빵 펴지는 느낌을 연습하시면 지금
가볍게 쳤는데 69, 25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펴진 언제 피냐? 시작에 그냥 저는 핍니다. 예, 그리고 체중 이동을 그냥 바로 해요. 오히려 막 돌려고 어느 정도 끌고 와서 치려고 안 해요. 트랙맨 데이터를 보면 임팩트가 0초예요. 그리고 나서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초가 있어요. 임팩트를 기점으로 플러스 초가 있고 마이너스 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도 끌고 왔으면 여기서부터 임팩트까지가 0.015초 정도 나와요. 그럼 0.015초는 눈 깜빡하는 것도 0.15초가 안 나와요. 0.1초도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여기서 쳐야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펴지는 건 맞는데 어떤 템포를 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칠 거냐 라고 한다면 일단 피세요.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하세요. 이게 저의 이제 비거리 노하우 중에 하나다. 네. 몸의 가동 범위가 조금 커졌을 때 스피드를 내기가 쉬워요. 처음에 배우실 때 우리가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11자를 맞추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11자를 놓게 되면은 발목이 돌아가는 범위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왼발은 오픈하더라도 오른발은 오픈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 올라가면서 이 발목이 제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락을 걸어줘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뭔가 좀 잡힌 느낌이 들면서 백스윙에 돌아가는 회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리미트 기능을 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리미트가 너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리미트가 너무 빨리 오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회전 안 하고 오히려 손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양쪽 발을 오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양쪽 발을 오픈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헤드와 손, 어깨의 싱크를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11자로 놓는 느낌보다, 다리를 11자로 놓는 것보다 조금 더 양쪽 다 오픈해 놓고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스탠스를 너무 넓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스키 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알파인 스키 선수라고 해서 하체 근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스포츠를 했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직까진. 그런데 좀 이제 힘 좀 쓰셨다는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하체 근육이 좀 많이 빠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넓게 벌리시면 오히려 체중 이동이 안 되거나 좀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면서 이제 근력이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동작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오히려 넓게 벌려서 안정감은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게 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넓게 벌린 경우에요. 너무 넓게, 저도 엄청 넓게 벌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고 나서 자꾸 오른발 쪽에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빵 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다리가 어때요? 너무 넓게 벌리니까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질이 슬라이스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탑볼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너무 넓게 벌리면 좋지 않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사타구니가 좀 붙는 느낌이 나오는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근력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사타구니에 힘이 들어가서 딱 펴져 있는 정도 있죠, 지금처럼. 지금 제가 이거 완전 펴져 있는데 요 정도 느낌이 원래는 좀 좋은 정도인데,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발 하나 정도를 작게 서서 허벅지 아래쪽 사타구니가 붙는 느낌이 들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탠스를 넓게 벌리면 오히려 스윙 스피드가 감소하고 비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보기도 좋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본인한테 맞는 정도를 찾는 게 좋다. 적당히 벌리고 한번 쳐볼게요. 적당히 벌리고 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샷을 치고 나서 사타구니가 모여 있어서 체중 이동이 잘 된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니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래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프로들이 피니쉬를 하고 나서 괜히 오래 있는 게 아니다, 잘 맞았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잘 맞은 정도를 아마추어 분들도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치고 나서 피니쉬를 할 만큼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것 또한 체중 이동에 도움이 되고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향 타격을 하려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 오른손이 이렇게 먼저 나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덮여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자꾸 오른쪽이 나와서 덮여있는 어드레스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 되면 어깨 턴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급하게 가파르게 들게 되고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시려면 프로들도 많이 하는 이런 루틴인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똑바로 만들게끔.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먼저 잡고 여기서 왼손 오른손 잡으면 어드레스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오른쪽 어깨가 자꾸 덤벼서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스핀이 많이 나오는 가파른 스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덮여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이 가파르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가파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이트가 좀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핀량이 지금 4200 매우 많은 거예요. 보통은 1000 후반대에서, 그러니까 1800에서 1900 그리고 2300 사이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들어가게 되면 스핀 로프트 데이터가 9도에서 12도가 제일 좋은데 지금 19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랙맨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저런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연습하시더라도 가끔씩은 데이터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를 조금 이렇게 뒤로 놔둔 상황에서 쳐볼게요. 자, 그러면 볼 스피드도 좀 더 늘고요. 지금 스핀 로프트가 아까 12도 정도가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11.8도가 나오면서 하이트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오고 스핀량도 줄어들면서 비거리가 느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셋업이 실제로 비거리를 늘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어드레스를 신중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데이터를 띄워놨어요. 네, 여기 보면은 하이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32.4m 요게 이제 하이트라는 데이터인데요. 저 데이터가 남자들 기준에서는 30m, 여자들 기준에서는 20m 가까이 뛸 때 최고의 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런치 앵글이라고 하는 그 발사각이라는 데이터가 저같이 이제 엄청 멀리 나가는 장타자는 9도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좀 장타자 분들은 11도, 그다음에 한 거리가 220m 정도 나가시는 분이 13도에서 15도, 그리고 거리가 안 나가시는 여성분들은 18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비거리를 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뜨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운데 쪽에다 두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또 너무 안 뜨시는 분들은 좀 더 왼발 쪽에다 둬야 이 탄도가 확보가 돼야지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띄울 수 있게끔, 조금 더 낮게 나갈 수 있게끔 공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비거리 나는 어드레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드라이버를 칠 때 올려 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공의 위치가 왼발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남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블로로 치거든요, 드라이버도. 예, 남자 프로들 PGA 평균 에버리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도 정도로 찍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A 여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2도 정도 올려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려치려는 느낌은 없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 안쪽보다 조금 더 한 공 하나에서 공 한 개 반 정도는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두는데, 그러게 되면 내려오는 와중에 맞아요, 채가. 그러다 보니까
로프트가 조금 더 서서 맞을 수 있어서 스매시 팩터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스매시 팩터라는 게 정타율이죠. 네, 그게 더 잘 나오고 조금 더 낮은 발사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스피드도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이제 높게 나가서 문제이신 분들은 볼의 위치를 조금 더 수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